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안 듣고 덤비다가 현수 장례도 못 치르게 될 수 있어요. 복실은 깜짝 놀랐어요. 장례라니, 현수가 죽을 거라는 말인가요? 현수가 왜 죽어요? 의사가 그랬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은 70세 할머니가 손자를 구하기 위해 홀로 이국 땅에서 벌인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할머니께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전남 해남의 작은 마을,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습니다. 이복실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죠. 손목시계도 없이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거예요. 꼬꼬댁, 꼬꼬댁. 마당 한편에서 닭들이 아침을 알립니다. 복실은 무릎이 시큰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허리가 굽어서 완전히 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어요.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나서 복실은 거실벽을 바라봅니다. 손자 이연수의 군복 입은 사진이 벽 한가운데 걸려 있거든요. 20살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26이 됐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우리 현수, 오늘도 고생 많겠다. 복실은 사진 속 손자에게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말상대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사진 속 현수와 이야기하게 됐어요. 현수는 지금 중동 어딘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라 이름은 복실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이름이라서요.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김치,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남은 밥 조금. 복실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 맛이 없을 법도 한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현수가 어려서부터 할매, 밥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던 게 생각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복실은 현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군복을 입고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의젓해 보여요. 현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고 제대 후에는 바로 해외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할매, 돈 많이 벌어서 집 새로 지어줄게. 아니, 장판부터 먼저 바꿔줄게. 현수가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복실은 그 말을 믿고 있어요. 우리 손자니까 분명히 해낼 거라고 생각하죠. 현수는 어려서부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복실이 키웠는데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오전 9시쯤 복실은 낡은 털조끼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닭장에서 달걀을 모으는 시간이거든요. 닭들이 복실을 보고 꼬꼬댁 소리를 내며 다가와요. 복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달걀을 모읍니다. 하루에 5-6개 정도 나와요. 그걸로 하루 밥값은 충분히 벌 수 있죠. 야, 너희들도 고생 많다. 복실은 닭들에게 말을 걸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닭들도 말동무가 되거든요. 닭들은 복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고개를 까딱까딱합니다. 달걀을 바구니에 담고 나서 복실은 마을 슈퍼로 향합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길은 좀 울퉁불퉁하지만 복실은 이 길을 수십 년 걸어왔으니까 익숙합니다. 복실 할머니. 오늘도 달걀 가져오셨네요. 슈퍼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복실은 웃으며 바구니를 내려놓아요. 복실이네 달걀은 노른자가 진해서 맛있다니까. 단골 손님들이 복실이네 달걀만 찾아요. 슈퍼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7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군가 인정해주는 게
고맙거든요. 달걀 한 개에 300원씩 받으니까 오늘은 1,800원을 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면 복실은 밭으로 나갑니다. 겨울이라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봄을 준비해야죠. 얼어붙은 땅을 호미로 파고 비닐하우스도 점검하고요. 복실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키운 채소들은 유난히 싱싱해요. 오후 2시쯤 복실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허리가 아파서 살짝 쉬었다가 보온병에 식혜를 담아서 마을회관으로 향해요. 이 시간이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복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마을회관에는 김순덕, 박영자, 최말순 할머니가 이미 와 있습니다. 복실이 들어서자 반갑게 인사해요. 복실아, 어서 와. 오늘 좀 늦었네.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복실은 자리에 앉으며 웃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있으면 외로운 마음이 좀 덜해져요. 복실아, 현수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 오나? 김순덕 할머니가 묻습니다. 복실은 얼굴이 환해져요.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기운이 넘쳐나거든요. 그게 말이야, 한 달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하는데 우리 현수가 그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더라고. 지난번에는 할매, 이번엔 돈 많이 벌어서 장판 다 바꿔줄게라고 하더라니까. 아이고, 효자를 뒀구나. 부럽다, 부러워.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안 하는데 복실이는 복이 있어. 할머니들은 입을 모아 부러워합니다. 복실은 가슴이 뿌듯해져요. 손자 자랑만큼 즐거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현수는 복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현수가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박영자 할머니가 묻습니다. 복실은 고개를 갸웃거려요. 중동 어디라고 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그냥 사막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런 데서 일하면 많이 힘들겠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우리 현수는 워낙 튼튼하니까 괜찮을 거야. 복실은 걱정보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커요. 현수가 멀리 나가서 고생하는 건 안쓰럽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오니까 기특하거든요. 그때 마을회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아나운서의 심각한 표정이 화면에 비춰져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 건설 현장에서 복실은 귀가 좀 어두워서 뉴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냥 화면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젓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네. 별다른 걱정 없이 중얼거릴 뿐이에요. 설마 우리 현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거든요. 현수는 늘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였으니까요. 해가 지고 나서 복실은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워요. 혼자 먹는 저녁이라 거창하게 차릴 필요도 없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복실은 현수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매일 밤 하는 일과예요. 우리 현수, 오늘도 고생 많았지?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지내라. 할매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실은 사진 속 현수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닭들이 달걀을 몇 개 낳았는지,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말이죠. 밤 9시쯤 복실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베개에 머리를 대면서 복실은 오늘도 현수의 안부를 빕니다. 우리 현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 할매도 건강하게 지낼 테니까.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옵니다.
복실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아요. 내일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손자 현수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 밤 복실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겨울밤 찬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도 모를 정도로 말이죠. 평생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의 잠은 깊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복실을 깨웠습니다.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복실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복실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 적이 없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시간에? 복실은 안경을 찾아 쓰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국가번호가 길게 적혀 있는 걸 보니 외국에서 온 전화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복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한국말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복실 씨 맞습니까? 이현수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현수가 어떻게 됐나요? 복실의 목소리가 급하게 올라갔어요.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 올랐거든요. 이현수 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위독합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복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현수가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매몰됐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요.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현수가 많이 다쳤다는 말인가요?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복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가야 해. 현수를 살려야 해. 복실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외국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여권도 없고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새벽 3시 복실은 옆집 김순덕 할머니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나야. 복실이야. 어머, 복실아.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무슨 일이야? 현수가 사고를 당했어. 외국 병원에 있다는데 내가 가야 한대. 김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그럼 어떡해. 잠깐만, 내가 지금 갈게. 10분 후 김순덕 할머니가 후다닥 뛰어왔어요. 복실은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복실아, 진정해. 우선 여권부터 만들어야지. 여권이 뭐야? 외국 나갈 때 필요한 거야. 내일 아침에 읍사무소 가서 만들어야 해. 복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복실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소식이 금세 퍼진 거죠. 박영자 할머니, 최말순 할머니, 그리고 마을 이장님까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복실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장님이 복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복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현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읍사무소에서 여권 신청을 하는데 복실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어리둥절했어요. 서류도 많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요. 다행히 이장님과 김순덕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줘서 겨우 신청을 마쳤습니다. 여권 나오는데
일주일 걸린다는데 급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공무원이 복실의 사정을 듣고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손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해요. 사흘 후 여권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복실은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현수 생각에 눈물만 흘렸거든요. 현수에게서 연락도 없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사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복실은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여행사 같은 곳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읍내 여행사에 가서 직접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가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행사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복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현수만 살리면 돼요. 비행기표 값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복실이 달걀 팔아서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줬어요. 복실아, 이거 쓰고 다녀와. 김순덕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최말순 할머니도 각자 돈을 보탰어요. 마을 이장님은 100만 원을 내놨습니다. 이장님, 이거 너무 많아요. 현수, 그 애 어려서부터 봐왔잖아. 당연한 거야. 빨리 가서 현수 데리고 와. 복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현수를 향한 걱정이 더 커졌거든요. 출발 전날 밤, 복실은 현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현수야, 할매가 간다. 조금만 참아라. 할매가 꼭 너를 살려낼게. 복실은 작은 보따리에 몇 벌의 옷과 현수 어릴 때 사진, 그리고 현수가 좋아하던 사탕을 넣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나면 줄 생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복실을 배웅해줬습니다. 복실아, 조심히 다녀와. 현수 빨리 낫게 해서 같이 돌아와. 복실은 허리 굽은 몸으로 버스에 올랐어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 생전 처음 가는 외국. 두렵기도 했지만 현수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복실은 한참 헤맸어요. 모든 게 낯설고 복잡했거든요.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비행기에 탔습니다. 10몇 시간의 긴 비행 끝에 복실은 뜨거운 사막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현수, 이런 데서 고생했구나. 복실은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복실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현수야, 할매 왔다. 이제 괜찮을 거야. 복실이 도착한 병원은 하얀 건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곳이었어요. 한국의 시골 병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복잡했습니다. 복실은 입구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Excuse me.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아무도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복실은 당황했어요. 손짓 발짓으로 이현수라는 이름을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죠. 한참을 헤매다가 복실은 안내 데스크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종이에 적어온 현수의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이현수, 한국, 코리아. 복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실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줬어요. 3층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유리창 너머로 하얀 침대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침대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현수야. 복실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분명히 현수였어요. 얼굴은 붕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복실은 알 수 있었거든요. 손자를 키운 할머니의 직감이었죠. 현수는 의식이 없었어요.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 소리가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현수, 이게 뭔 일이야? 복실이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복실이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걸 보니 한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네, 저는 현수 할머니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연아입니다. 현수 씨가 다니는 회사의 해외 사업 팀장이에요. 채연아는 차갑고 건조한 말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복실은 반가웠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좀 놓였거든요. 우리 현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말해주세요. 복실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채연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작업 중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그 밑에 깔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괜찮나요? 우리 현수만 다친 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경상이었고 현수 씨가 가장 심하게 다쳤습니다. 채연아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복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현수만 심하게 다쳤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현수 살 수 있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채연아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복실은 그런 채연아가 이상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복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외국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될 겁니다. 억울하실 게 없어요. 채연아의 말이 복실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억울하실 게 없다는 말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복실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영어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해요. 내일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벌써요? 조금 더 있으면 안 돼요? 병원 규칙이라고 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복실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수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야, 할매 내일 또 올게. 힘내라. 채연아가 준비해준 숙소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작은 호텔이었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복실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복실은 침대에 앉아서 현수 어릴 때 사진을 꺼내봤어요. 5살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할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복실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멀고 낯선 이국 땅에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수 생각에 그리고 채연아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실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기계 소리만 삐삐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 현수, 언제 눈을 뜰까? 복실은 다시 한번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채연아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병원 관계자가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채연아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복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가서 들어보시죠. 병원 사무실은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어서 복실은 추위를 느꼈어요. 책상 앞에 앉은 병원 관계자는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연아가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치료비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채연아가 말했습니다. 복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치료비요? 회사에서 다 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좀 복잡해졌어요. 현수 씨 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병원 관계자가 뭔가 길게 설명했고 채연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복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3천만 원 정도 나왔고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요. 복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복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채연아는 말을 흐렸습니다. 복실은 불안해졌어요. 설마 현수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병원을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복실은 청소하는 여성을 봤어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동남아시아 사람 같았습니다. 그 여성이 복실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코리아? 한국? 복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어설픈 한국말로 말했어요. 나비예요. 필리핀. 현수 씨, 알아요. 복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수를 안다니요. 우리 현수를 알아요? 네. 같이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나비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복실은 나비가 고마웠습니다. 현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만난 게 말이죠. 현수가 어떤 아이였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비. 힘들 때 현수 씨 도와줬어요. 나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실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고. 이상해요. 나비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경고. 있었어요. 현수 씨. 말했어요.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장. 무시했어요. 복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비의 말이 정말이라면 사고가 예방될 수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현수가 위험하다고 말했다고요? 네, 맞아요. 현수 씨,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비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사람도 다쳤어요. 조선족, 청년, 저쪽 병실에. 복실은 놀랐습니다. 채연아는 현수만 심하게 다쳤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쳤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 볼 수 있어요? 나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실을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쪽 병실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그 청년도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도 같은 사고로? 네. 같은 날, 같은 사고. 복실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나비와 헤어진 후 복실은 현수 병실로 돌아갔어요. 현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복실은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현수야, 할매가 들었는데 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며? 우리 현수가 그렇게 똑똑했구나. 복실은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지만 복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와서 뭔가를 건네줬어요. 현수의 개인 물품이었습니다. 옷가지와 함께 휴대전화도 있었어요. 복실은 현수의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켜지기는 했어요. 복실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복실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이건 진짜 위험해요.
이 구조물 지금 당장 보강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복실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현수 목소리였거든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수 씨, 공사 일정이 빠듯해서 그래요. 일단 진행하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복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이대로 하면 분명히 사고 날 거예요.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복실은 그 여자 목소리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채연아였습니다. 현수 씨, 그만하고 작업 계속해요. 괜히 겁주지 말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복실은 손이 떨렸어요. 현수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도 채연아가 무시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우리 현수 말했구나. 위험하다고 말했는데도. 복실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현수가 사고를 막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뭘 보고 계세요? 채연아였습니다. 복실은 깜짝 놀라서 휴대전화를 숨겼어요. 아, 현수 물건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뭐 특별한 건 없었죠? 채연아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복실은 뭔가 채연아가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복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직감적으로 이 녹음을 채연아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이상한 파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채연아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복실은 그 웃음이 차갑다고 느꼈어요. 네, 알겠어요. 채연아가 나간 후 복실은 다시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현수가 위험하다고 말했고 채연아가 무시했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현수야, 할매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줄게. 복실은 현수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나서야 할 때였어요. 복실은 현수의 휴대전화를 품속 깊숙이 숨기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밤새 녹음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현수가 그렇게 간절히 말렸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복실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이라면 경찰서에 가겠지만 여기는 외국이었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복실은 병원에 일찍 갔습니다. 나비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나비라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복도에서 청소하는 나비를 찾아서 다가갔습니다. 나비 씨, 어제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현수 씨,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비는 여전히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복실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비 씨, 혹시 사고 때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네, 알아요. 왜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현수가 정말로 위험하다고 말했는지. 나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어요. 병원 뒤쪽 공원에서. 복실은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점심시간에 복실은 병원 뒤쪽 공원으로 갔어요. 나비가 이미 와 있었고 옆에는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윤정수 씨예요. 같이 일했던 사람. 나비가 소개했어요. 윤정수는 복실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할머니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현수가 어떤 아이였는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윤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어요. 현수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안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신경 썼고요. 사고 날 때 정말로 위험하다고 말했나요? 네, 맞아요. 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구조물이 불안정하다고,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복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역시 현수가 옳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들어줬나요? 연하 팀장이 일정이 빠듯하다고 했어요. 그냥 진행하라고. 윤정수는 말을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 씨, 혹시 그때 상황을 증명할 만한 게 있나요? 복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CCTV 파일이 있어요. CCTV요? 네, 현장에 설치된 CCTV인데 회사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복사해뒀어요. 복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증거가 있다니요. 왜 그걸 숨기고 계셨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회사가 워낙 큰 곳이라서 괜히 문제되면 저도 해고당할까봐. 윤정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복실은 이해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양심에 찔려서 잠 못 잤어요. 현수 같은 좋은 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윤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 씨, 그 파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거든요. 복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수는 복실의 숙소로 왔어요.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그날 CCTV 영상이 들어있어요. 윤정수가 호텔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건설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복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영상 속에서 현수가 보였어요. 현수는 구조물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기 보세요. 현수가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윤정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채연아가 나타났습니다. 채연아는 현수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연하 팀장이 계속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수가 몇 번이고 말리려고 했지만 채연아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작업이 계속됐고 얼마 후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복실은 비명을 질렀어요. 화면 속에서 현수가 무너지는 구조물 밑에 깔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현수, 끝까지 막으려고 했구나. 영상을 다 본 후 복실은 결심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회사를 고발해야겠다고 말이죠. 정수 씨,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한국 대사관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도와줄 거예요. 복실은 윤정수에게 고마웠습니다. 현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지켜준 거였거든요. 정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현수가 알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현수는 좋은 친구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실은 한국 대사관을 찾았어요. 대사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복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복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현수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복실은 대사관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현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복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봤지만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복실은 현수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현수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 하지만 복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채연아가 벌써 복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다는 걸 말이죠. 복실이 대사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먼저 윤정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갑자기 본국으로 발령받았어요. 오늘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하네요. 네? 갑자기요? 복실은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말이죠.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죄송해요, 할머니. 윤정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정수 씨, 혹시 우리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회사 사정이에요. 하지만 복실은 느낄 수 있었어요. 윤정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복실은 병원으로 갔어요. 나비를 만나려고 했는데 나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영어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현수 병실에 갔을 때 복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뭔가 설명하는데 채연아가 나타나서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요? 현수 씨 치료비 문제로. 좀 복잡해졌어요. 채연아는 복실을 병원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에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 관계자와 회사 법무팀이에요. 채연아가 소개했어요. 복실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길게 말했고 채연아가 통역했어요. 현수 씨 치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수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채연아는 말을 멈췄어요. 복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뭐요? 한국으로 후송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해요. 복실은 깜짝 놀랐어요. 현수가 아직 의식도 없는데 옮긴다니요. 현수 상태가 그렇게 옮겨도 될 만큼 좋아진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치료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복실은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대사관에 간 것과 관련이 있나요? 복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채연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사관에 왜 가셨어요? 우리 현수 일로 상담받으러 갔어요. 그러셨군요.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죠? 채연아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복실은 뭔가 함정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복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직감적으로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온 후 복실은 현수 병실로 갔어요. 현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복실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현수야, 할매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포기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때 복실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복실 할머니시죠? 저는 한국교민회 회장 김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사정을 들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복실은 반가웠어요. 이런 때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한국 식당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를 나누죠. 복실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복실은 김철수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인자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철수는 복실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복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현수가 위험하다고 말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고, 그럼 회사 잘못이네요. 당연히 보상받으셔야죠. 김철수는 복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복실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런 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가 워낙 큰 곳이라서 괜히 덤비다가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김철수의 말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안 듣고 덤비다가 현수 장례도 못 치르게 될 수 있어요. 복실은 깜짝 놀랐어요. 장례라니 현수가 죽을 거라는 말인가요? 현수가 왜 죽어요? 의사가 그랬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김철수는 말을 얼버무렸어요. 복실은 이상했습니다. 뭔가 김철수도 회사 편인 것 같았거든요. 교민 회장님, 혹시 회사에서 부탁받고 오신 건 아니죠? 복실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김철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지만 복실은 이미 눈치챘어요. 김철수도 회사 사람들과 한편이라는 걸 말이죠. 저 이만 가볼게요. 복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철수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복실은 그냥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복실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윤정수는 갑자기 사라졌고 나비도 보이지 않고 교민회장마저 회사 편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복실은 현수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현수야, 할매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복실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나비에게서였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어요. 내일 병원 뒤쪽 공원에서 만나요. 복실은 가슴이 뛰었어요. 나비가 무사했다는 것도 다행이었고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니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복실은 창문을 내려다봤어요. 혹시 누군가 지키고 있나 싶어서요.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계속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시하고 있구나. 복실은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현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복실은 조심스럽게 병원 뒤쪽 공원으로 향했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지 여러 번 뒤를 돌아봤지만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비가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나비 씨, 괜찮아요? 어디 갔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회사에서 저를 해고했어요. 나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로? 할머니와 이야기한 것 들켰어요. 누군가 신고했나 봐요. 복실은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나비가 일자리를 잃은 거였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나비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현수 씨 치료 중단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복실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가 급히 목소리를 낮췄어요. 치료를 중단한다고요? 네. 병원비 못 낸다고. 현수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요.
복실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현수가 아직 의식도 없는데 치료를 중단한다니요. 언제요? 모레. 아마 모레 아침에. 복실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나비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 혼자서는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나비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증거 있어요? 회사 잘못 증명할 수 있는. 복실은 현수의 휴대전화와 윤정수가 준 USB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정수는 이미 떠났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있긴 한데 어떻게 써야 할지. 인터넷에 올리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비의 제안이었어요. 복실은 인터넷을 잘 모르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복실과 나비는 나비의 작은 방에서 만났어요. 나비는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할머니, 증거 보여주세요. 복실은 현수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채연아와 현수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비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복실은 USB를 꺼냈어요. 나비가 컴퓨터에 꽂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회사 잘못 다 증명할 수 있어요. 나비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복실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 인터넷에 올려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나비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70세 할머니, 손자 위에 단독 투쟁. 해외 건설 현장 불법 실태 폭로. 복실은 나비가 타이핑하는 걸 지켜봤어요. 현수의 사연과 함께 녹음 파일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나비가 말했어요. 복실은 떨렸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요? 몇 시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게시글 조회수가 급속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보세요. 벌써 10,000명이 봤어요. 나비가 신기해했어요.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회사 잘못이네요. 할머니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런 회사는 처벌받아야 해요. 복실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수를 위해 응원해 주다니요. 새벽이 되자 게시글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올랐어요.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나비가 기뻐했어요. 복실도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복실이 병원에 갔을 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병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복실 할머니시죠? 기자들이 복실을 둘러쌌어요. 복실은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잡은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복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현수는 사고를 막으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복실의 인터뷰는 곧바로 한국 뉴스에 방송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현수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오후에 채연아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채연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복실은 당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현수 씨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채연아가 협박하듯 말했지만 복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현수 목숨이 당신 자존심보다 싸구려였나요? 복실이 따져 물었어요. 채연아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현수 말을 들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복실의 말에 채연아는 눈을 피했어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관계자가 나타났어요. 복실에게 뭔가 말하더니 채연아가 통역했습니다. 현수 씨 치료를 계속하겠다고 해요.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복실은 기뻤어요. 드디어 현수를 지켜낼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채연아가 힘없이 말했어요. 복실은 승리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수 병실로 가면서 복실은 현수에게 속삭였어요. 현수야, 이제 괜찮을 거야. 할매가 지켜냈어.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복실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해외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채연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복실과 마주쳤을 때 채연아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현수 씨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복실은 채연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현수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그리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실이 현수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할매. 현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실은 깜짝 놀라서 현수를 바라봤어요. 현수야, 깨어났구나. 현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몸은 많이 아팠지만 의식은 뚜렷했어요. 할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넌 사고를 당했거든.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복실은 눈물을 흘리며 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몇 달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매, 고생 많으셨죠? 현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복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고생이야? 우리 현수가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의사는 현수에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리를 완전히 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에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수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현수는 휠체어를 타고 조금씩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복실은 매일 옆에서 격려했어요. 현수야,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할매, 저 때문에 할매가 너무 고생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할매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이야. 복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실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한국에서 온 편지들도 쌓여갔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이 복실을 응원한다며 편지를 보냈어요. 복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손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복실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말이죠. 나비도 새 일자리를 찾았어요. 복실을 도와준 일로 한국 대사관에서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나비는 복실을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복실은 나비를 딸처럼 아꼈어요. 먼 이국 땅에서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현수의 상태가 안정되자 복실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현수도 함께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나비도 있었고 현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곳 근로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어요.
동료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복실은 그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복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할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현수가 복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복실은 웃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어. 우리 현수를 지킬 수 있어서 할매는 행복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줬어요. 김순덕 할머니, 박영자 할머니, 이장님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실아, 정말 대단했어. 우리가 다 자랑스럽다. 마을로 돌아온 복실의 집에는 전국에서 온 편지와 꽃이 가득했어요.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복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계획이라고 할 건 없고, 우리 현수랑 함께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갖고 살 거예요. 현수의 재활치료는 한국에서도 계속됐어요. 많은 의료진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복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어느 날 현수가 말했어요. 할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할매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요. 그래, 어디든 가자. 할매도 현수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복실은 마당에서 현수와 영상통화를 했던 때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현수가 멀리 있어서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현수 잘 자고 있지? 이번엔 할매가 돈 벌어야겠어. 복실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방송국에서 복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고 했어요. 할매 이야기가 드라마 됐다더라. 신기하지? 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실도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복실은 현수와 함께 마당에 앉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복실은 생각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현수와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현수야, 할매가 배운 게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현수는 복실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할매가 제 기적이에요. 복실은 현수를 꼭 안아줬어요. 그들의 겨울은 끝났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올 차례였습니다.